자, 안녕하세요. 추석은 다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저도 요번에 가족들을 아예 보지를 못했는데, 빨리 좀 잠잠해졌으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자, 이제 제가 손해평가사를 끝내고 화물 운송 자격증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먼저 화물 운송 자격증 시험을 보시려면은 운전 적성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이제 그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이제 올려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 이 화물 운송 자증 이 자체가 시험 출제 방식이 문제 은행이기 때문에 나왔던 문제가 조금 변형되거나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선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 상식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이제 제가 문제집에서 추려가지고 따로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고 시험장에 가셔도 확실히 합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총 파트는 세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파트, 첫 번째 파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도 정리한 문제를 읽어 드리는 것, 그리고 간단한 설명 드리는 것 이외에는 사실 뭐 해드릴 부분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그냥 영상을 켜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들어보시면은 이제 머릿속에 남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정도로 뭐 공부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 및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관련 법규 이제 첫 번째 내용인데요. 자, 문제는 이제 이렇게 위에 있고요. 이제 밑에 선택지 사지선다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본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긴급 자동차 아닌 것은 자, 소방차, 군환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중에 정답은 2번 군환차. 군환차는 긴급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차마가 한 줄로 도로에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의 명칭은 자 2번 차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답을 같이 외워주시면 되고요. 문제도 이제 사지선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같이 봐주시면 이제 변형됐을 때 당황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죠. 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의 명칭은 1번 길 가장자리고요. 2번 교차로, 3번 횡단보도, 4번 중앙선.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은 길 가장자리라는 부분에 대한 명칭이 나왔기 때문에 1번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혹시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한번 또 넣어봤습니다. 자, 다음 중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연도, 2도, 농도, 4도 중에 정답 4번은 사도가 되겠습니다. 자, 차량 신호등 중 황색의 등화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차만은 정지선이 있을 때에는 그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 2번 차만은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 차마의 일부라도 이미 교차로 진입한 경우는 그곳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4번 차마의 우회전을 할 수 있고 우회전을 하는 경우는 보행자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잘 지켜보시면 정답을 좀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자, 정답은 차마의 일부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그곳에서 정지해야 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교통안전표지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주의표지, 2번 규제표지, 3번 지시표지, 4번 도로 안내표지. 정답은 4번 도로 안내표지는 교통안전표지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고속도로 외에 도로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이 잘못된 것은 자 1번 왼쪽 차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고속도로라는 겁니다. 자, 왼쪽 차로 승용 자동차 및 경영 소형 중형 승합 자동차 왼쪽 차로. 그리고 적재 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차 오른쪽 차로 대형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그리고 또 오른쪽 차로 특수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이륜차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 정답은 2번. 왼쪽 차로 적재 중량 1.5톤 이하인 화물차. 1.5톤 이하인 화물차는 제가 알기로 오른쪽 차로로 진입을 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죠. 자, 다음 중 자전거나 우마 또는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차로로 맞는 것은 1번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 차로,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1차로, 그리고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2차로,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3차로. 자, 이렇게 나온 경우에는 1차로 1번일 확률이 조금 높은 거죠. 다른 것 같은 거 이렇게 1, 2, 3차로 통행이 이제 문제가 자체가 약간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 차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푸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화물 자동차 적재 중량은 안내 기준에 따라 구조 및 성능에 따른 적재 중량 몇 퍼센트 이내여야 하는가? 자, 이거는 100%, 110%, 115, 120 이렇게 있는데 정답은 2번 110% 이내로 적재 중량을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적재 중량 1.5톤 초과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위험물 운반 자동차, 건설 기계의 속도로 맞는 것은 자, 1번 최고 100km, 그리고 최저 시속 50, 그리고 최고 90, 그리고 최저 50, 그리고 최고 80, 50, 최고 60, 50 중에 정답은 3번 최고 80km/h, 그리고 최저로는 50, 시속 50km로 운행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편도 2차로라는 거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자,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 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 용량 3,000L 이하의 화물 자동차 운전자가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는 면허는 자, 1번 1종 면허, 소형 면허, 2번 1종 보통 면허, 3번 2종 보통 면허, 4번 제1종 특수 면허. 그래서 정답은 2번 제1종 보통 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자, 다음 중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아니한 때, 2번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 등을 행하여 구속된 때, 3번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 공무원의 축장에 불응한 때, 4번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때. 정답은 4번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는 취소 처분을 받지 않는다라는 기준이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요즘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경각심을 가지는 차원에서 제가 또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인적 피해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에 대한 설명을 잘못된 것을 보겠습니다. 1번 사망 1명마다 90점, 2번 중상 1명마다 10점, 경상 1명마다 5점, 부상신고 1명마다 2점. 정답은 2번 중상 1명마다는 벌점이 15점입니다. 자, 이렇게 기준 한번 봐주시면 좋고요. 도로교통법상의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1번 혈중 알코올 농도 0.03, 그리고 2번은 0.06, 3번은 0.07, 4번은 0.05에서 0.1%인데 자, 정답은 1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라는 거죠.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이라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4톤 초과 화물 및 특수자동차가 위반 시 범칙 금액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신호 지시 위반 13만원, 2번 속도 위반 60km 초과 16만원, 속도 위반 20km 초과 40km 이하는 10만원, 4번 정차, 주차 금지 위반 10만원. 정답은 4번 정차, 주차 금지 위반은 9만원입니다. 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1번 신호 지시 위반 사고 무면허 사고, 2번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 4번 속도 위반 20km/h 초과 과속 사고, 4번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사고. 정답은 4번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사고는 반의사 불벌죄로서 이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중 교통사고 발생 시 도주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사상사실을 인식하고도 가버린 경우, 2번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연락처를 건네주고 헤어진 경우, 3번 사고 현장에 있었어도 사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진술, 신고한 경우, 4번 피해자를 병원까지만 후송하고 계속 치료받을 수 있는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정답은 당연히 2번이 되겠죠. 자, 황색 주의 신호의 기본 시간으로 옳은 것은 1번 기본 3초, 2번 4초, 3번 5초, 4번 6초. 정답은 1번 기본 3초입니다. 다만 큰 교차로의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자, 중대법규 위반 사고 중 중앙선 침범이 적용되는 사례는 1번 자, 뒷차의 추돌로 앞차가 밀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2번 횡단보도에서의 추돌사고, 4번 내리막길 주행 중 브레이크 파열 등 정비 불량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4번 커브길 과속 운행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자, 4번 중앙선 침범 적용되는 사례는 4번 커브길 과속 운행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입니다. 자,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잘못한 거지만 불가항력적으로 제가 자의로 한
침범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중앙선 침범이 적용되지는 않는 거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과속 운행을 내가 스스로 했기 때문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속이란 규정된 법정 속도와 지정 속도를 몇 킬로미터 초과한 경우를 말하는가? 자, 1번 10, 2번 20km, 3번 30km, 4번 40km. 정답은 2번 20km/h를 초과했을 때 규정 속도, 법정 속도를 넘겼다, 초과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음주운전 사고의 성립 요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보겠습니다. 1번 장소 중 요건, 도로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 2번 장소 중 요건,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을 동시에 받는다. 3번 피해자 요건, 음주운전 자동차에 충돌되어 인적사고를 입음. 4번 운전자의 과실, 음주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일정거리 운행. 자, 이렇게 장소 중 요건, 뭐 피해자 요건, 운전자의 과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 형식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쉽게 보시면 어떤 이제 장소가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어떤 피해자 요건, 음주운전 상태, 이런 기준이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정답은 2번 장소적 요건,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는다가 아니라 형사처벌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도침범 사고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마찬가지로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요. 장소적 요건, 보도,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 내의 사고. 자, 맞겠죠? 자, 피해자적 요건, 자전거, 이륜차를 타고 가던 중 보도 침범 통행 차량에 충돌된 경우. 자, 약간 애매하죠? 자, 운전자의 과실, 현저한 부주의에 의한 과실. 네. 시설물의 설치 요건, 보도 설치 권한이 있는 행정관서에서 설치에 관리하는 보도. 여기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전거, 이륜차가 보도 통행이 금지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적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보도 침범 사고로 성립되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노인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에 싣고 가던 화물이 떨어져 노인을 다치게 하여 이주 진단에 상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자, 운전자의 처벌로 가장 맞는 것은 1번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서 달라진다. 2번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는다. 3번 손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4번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정답은 4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낙하물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늘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피해자 처벌 의사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이 된다는 점 꼭 명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특수 자동차의 유형별 세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견인형, 2번 군안형, 3번 특수용도형, 4번 특수작업형. 정답은 3번 특수용도형입니다. 특수용도형은 특수자동차가 아니라 화물자동차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번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3번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4번 개별용달 운송사업. 정답은 4번 개별용달 운송사업은 화물자동차의 운수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영업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허가를 받은 주사무소의 의외의 장소에서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곳을 말한다. 자, 맞는 거고요. 설명이 길기 때문에 제가 바로 맞는지 아닌지 말씀드릴게요. 자, 운수종사자,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 주선에 관한 사무원 및 이를 보조하는 보조원,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운수종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한 것을 공영차고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화물 운송 중 휴식만을 취할 목적으로 건설된 시설물인데요. 정답은 4번. 일단 4번이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이유는 휴식뿐만 아니라 화물의 하역을 위해 대기의 목적으로도 사용되는 곳이 화물자동차 휴게소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 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상호의 변경, 2번 차고지 등 운송시설 변경,
3번 화물 취급소의 설치, 4번 화물 자동차의 대폐차. 정답은 2번. 차고지 등 운송시설의 변경을 할 경우에는 이제 허가사항 변경 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변경 신고가 아니라 변경 허가의 대상인 거죠. 자, 그리고 다음 문제는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1번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번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번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번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자,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같은 경우가 정답인 이유는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는 거고요. 도로교통법이랑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운수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야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자, 1번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번 허가를 받은 후 1개월간의 운송 실적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3번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번 5년마다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정답은 2번. 허가를 받은 후 1개월이 아니라 6개월의 운송 실적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이제 운수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다음 문제입니다. 운송사업자는 운임 및 요금, 운송약관을 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운임 및 요금 신고서, 2번 원가 계산서, 3번 운임 및 요금표, 4번 운임 및 요금의 신구 대비표. 정답은 4번 운임 및 요금의 신구 대비표는 신고할 필요가 없고요. 변경 신고를 한다. 그런 경우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중 화물의 인도 기한이 지난 후 몇 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이 멸실될 것으로 보는가? 1번 3개월 이내, 2번 4개월, 3번 5개월 이내, 4번 6개월 이내. 정답은 1번 3개월 이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무에 저희가 중요하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운송사업자 등이 가입하는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범위에 대한 설명에 틀린 것은? 자, 이것도 설명이 길기 때문에 바로 이제 맞는지 아닌지 체크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사고 건당 2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한다. 네, 맞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자, 2번 이사 화물 운송 주선 사업자는 5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한다. 네, 맞는 말이고요. 운송 사업자는 각 화물 자동차별로 가입한다. 각각 가입하는 거 맞는 말이고요. 자, 운송 주선 사업자는 각 운전자별로 가입한다. 자, 여기서 정답은 4번입니다. 운송 주선 사업자는 각 운전자별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각 사업자별로 가입을 해야 된다.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을 각 사업자별로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 4번 틀렸습니다. 자, 보험회사는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의무 가입자가 계약이 끝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하는데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가? 자, 1번 국토교통부 장관, 2번 시도지사, 3번 행정안전부 장관, 4번 시장, 군수, 구청장. 정답은 1번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라는 게 정답입니다. 자, 화물 운송 종사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위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 운송 종사 자격을 취득한 자, 3번 화물 운송 중에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2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4번 화물 운송 중에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6명 이상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고의와 이제 과실의 차이인 거죠. 자, 과실이었을 때는 자격정지 60일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화물 자동차 운수 종사자의 준수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운행 중 휴게 시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판단해 행동한다. 2번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 내리게 해서는 안 된다. 3번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4번 운행하기 전에 일상 점검 및 확인을 한다.
자, 정답은 1번. 운행 중 휴게 시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판단해 행동한다가 틀렸습니다. 1번이 틀린 이유는 4시간을 운전하시면 30분 이상은 꼭 휴식을 해야 된다라는 준수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인 거죠. 자, 다음 문제. 관할 관청이 사업 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때 경우 이에 가름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과징금에 대해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운수 종사자에게 사업 정지 처분 대신 부과할 수 있다. 자, 2번 정지 처분이 해당 운송사업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부과할 수 있다. 3번 사업 정지 처분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할 수 있다. 4번 과징금은 5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징수할 수 있다. 자, 여기서 과징금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4번. 과징금은 500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틀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 화물 자동차 운전자가 화물 운송 중 종사 자격증명을 게시할 위치로 옳은 것은, 1번 화물 자동차 앞면 왼쪽 위에 게시하고 운행. 2번 화물 자동차 앞면 중간 위에 게시하고 운행. 3번 화물 자동차 운전석 앞 창에 오른쪽 위에 게시하고 운행. 4번 화물 자동차 앞면 오른쪽 밑에 게시하고 운행. 정답은 3번 화물 자동차 운전석 앞 창에 오른쪽 위에 게시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뭐 잘 보여야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자, 다음 문제. 운수사업자가 설립한 연합회 공제조합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혀 상식으로 풀 수가 없는 부분이죠. 자, 1번 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 및 적재물 배상에 대한 공제. 자, 2번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3번 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4번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정답은 2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은 이제 공제조합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2번 같은 경우는 협회가 해야 하는 사업인 거죠. 뭐 여기서 또 잠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문제와 그 보기 사지선다를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이게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조금 변형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보실 때 귀찮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문제, 그리고 어떤 문제 선택지들이 있는지 꼭 같이 보시는 거를 한 번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외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의 정의와 명칭. 1번 자동차, 2번 차, 3번 궤도차, 4번 견인차.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견인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4번 견인차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정답은 1번 자동차라는 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는 1번 운수, 2번 통행, 3번 운행, 4번 주행. 정답은 3번 운행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승차 인원에 관계없이 승합자동차로 보는 자동차가 아닌 것은, 1번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 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2번 경형자동차로서 승차 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 자동차. 3번 경영자동차로서 승차 정원이 11인 이하인 후방조종 자동차. 4번 캠핑용 자동차 또는 캠핑용 트레일러. 자, 정답은 3번 경영자동차로서 승차 정원이 11인 이하인 후방조종 자동차는 승차 인원과 관계없이 승합자동차로 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동차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이륜 자동차는 등록을 해야 한다. 2번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 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3번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는 위법이 아니다. 4번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 운행 허가 번호판을 붙이고 운행한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읽어보시면은 문제를 풀 수가 있죠. 1번 이륜 자동차는 등록이 아니라 사용 신고 허가를 하는 거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생각하시면은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자, 자동차 말소 등록은 신청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신청해야 할까요? 1번 15일 이내, 2번 20일 이내, 3번 30일 이내, 4번 1개월 이내. 정답 4번 1개월 이내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보면은 기간이 30일 아니면 1개월로 돼 있어요. 뭐 15일, 20일, 30, 20일 뭐 이런 것들은 모르시겠다 그러시면은 찍는 방법을 30일 이내 아니면 1개월 이내 이 적어도 둘 중 하나에서 찍으시는 그런 방법이 또 있어요. 네, 그런 것까지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설명이 틀린 것은, 자, 1번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여야 한다. 맞는 말이죠. 자, 2번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가름하여 양도자가 신청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죠. 이전 등록 신청 기간 제한 규정은 없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번 양도자의 이전 등록을 신청받은 시 도지사는 등록을 수리해야 한다. 당연한 거죠. 정답은 3번 이전 등록 신청 기간 제한 규정은 없다인데요. 이게 틀린 이유는 신청 기간에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 승인권자는 누구인가? 1번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2번 도지사, 3번 국토교통부 장관, 4번 특별광역시장. 정답은 1번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거는 문제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일 거다라는 이제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제 함정인 문제라는 거 꼭 같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종합검사 기간 내에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그 검사 유효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1번 직전 자동차의 종합검사 유효기간 시작일에 다음날 계산, 2번 직전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터, 3번 직전 자동차의 종합검사 유효기간 시작일에 31일 전부터 계산, 4번 직전 자동차의 종합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의 31일 전부터 계산. 정답은 2번 직전 자동차의 종합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을 한다 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이 지난 자에 대한 독촉하는 통지기간과 그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종합검사 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독촉 총지를 하여야 한다. 네, 맞는 말이고요. 2번 종합검사 기간이 지난 사실과 종합검사 기간에 유예가 가능한 사유와 그 신청 방법.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자,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운행 정지나 폐차가 된다는 사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답이 틀린 경우인데요. 4번까지 보겠습니다.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과 근거 법규. 자,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정답은 3번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운행 정지나 폐차가 된다는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틀린 내용이다 라는 것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과 배출가스 정밀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른 경우, 다른 자동차인 경우죠. 종합검사를 그러면 언제 받아야 하냐라는 겁니다. 1번 처음으로 도래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받는다. 2번 종합검사 기간 2개 중에 선택하여 받는다. 3번 두 번째 돌아오는 기간 만료일에 받는다. 4번 배출가스 정밀검사 유효기간일에 만료일에 받는다. 정답은 1번 처음으로 도래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에 검사를 이제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차도, 보도, 자전거 도로 및 측도, 궤도. 2번 화물 적재량 측정을 위한 과적 차량 검문소. 3번 옹벽, 배수로, 길도랑 지하 통로 및 무덤기 시설. 4번 도선장 및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정답은 2번 화물 적재량 측정을 위한 과적 차량 검문소는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뜻하는 용어는? 자, 1번 국가도로망, 2번 국가간선도로망, 3번 도로의 부속물, 4번 도로구역. 정답은 도로의 부속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도로관리청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의 높이에 대한 제한 기준은? 1번 3.5m 초과, 2번 3.8m 초과, 3번 4.0m 초과, 4번 4.5m 초과. 정답은 3번 4m 초과라는 거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관리청의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벌칙은 1번 4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의 벌금, 2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 3번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은 4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거 꼭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를 지정할 때 도로관리청이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다음 중 의견을 청취한 기관으로 틀린 것은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찰청장, 특별 광역시장은 도지사,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3번 특별자치시장은 관할 지방경찰청장, 4번 시장군수, 구청장은 관할 경찰청장. 자, 정답은 3번 특별자치시장은 이제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의견을 청취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게 정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무엇이라는가? 1번 검댕, 2번 매연, 3번 먼지, 4번 기체상 물질. 요거 헷갈리실 수 있으실까봐 제가 정리를 한 건데 정답은 3번, 그냥 쉽게 생각해서 먼지입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시장, 도지사, 군수 등이 대기질 개선과 생태계 변화 유발 물질 배출 감소를 위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명령,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저공해 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번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 교체, 3번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4번 연료 전략 부품 장착 또는 개조. 정답은 4번 연료 전략 부품 장착 또는 개조는 이제 소유자에게 명령 권고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화물 자동차 중 환경 불량에 따라 공회전 제한 장치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은 1번 택배용으로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배형 화물 자동차, 2번 최대 적재량이 1.5톤 이상인 화물 자동차, 3번 최대 적재량이 5톤 이하인 화물 자동차, 4번 택배용으로서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인 배형 화물 자동차. 정답은 1번 택배용으로서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배형 화물 자동차는 공회전 제한 장치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파트 1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찍기 요령이 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며칠, 기간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은 보통 30일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1개월이 그 다음에 많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찍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찍기 요령. 정말 모르셨을 때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지문이 가장 긴 것이 정답일 확률이 높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찍기 요령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찍기 요령. 이제 징역이나 벌금 관련된 용어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이하 혹은 벌금은 1천만 원이라는 기준이 가장 많습니다. 이제 그런 기준을 좀 찍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찍기 요령은 함정 문제를 제외를 하고 나서는 거의 문제의 답이 있기 때문에 이건 공부를 하셔서 푸시면 더 좋겠지만 이제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래도 좀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생각을 해낸 거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파트 1은 이 영상 하나로 제가 정리를 확실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그 영상 3개만 보시면은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필기시험은 제가 생각에는 뭐 한 90%는 붙으실 수 있다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뭐 넘겨서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것을 정말 꼭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